대행을 탄핵 소추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죠. 이호정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헌성을 주장하는데 그럼 결국 또 판단은 사법부 몫이 되는 겁니까? 예, 사실 이 한덕수 총리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지위 회복을 노리거나 아니면 국회 표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직무를 강행할 시나리오도 일각에서는 거론됐습니다만 결과를 즉시 수용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1,700자 가량의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미리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신 국민의힘이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 탄핵 정족수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탄핵을 막을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요. 네. 그때까지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보신 것처럼 최상목 부총리 대행 체제는 바로 발동이 됐습니다. 네. 다만 국민의힘이 신청한 이 효력정지 가처분은 통상 수일 내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기각이 되면 최상목 체제가 이어지겠지만 만약에 인용될 경우 본안 결정, 그러니까 헌재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에 다시 복귀해서 헌재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어쨌든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일 예. 겁니다. 앞서 보셨듯이 민주당이 탄핵 명분으로 주장했던 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공포 이거 문제거든요. 예. 이 문제 아직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상목 체제에서는 상황이 달라질까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최권한대행은 한 총리와 다를 것이다 라면서 압박을 이어갔던 이유인데요. 네. 하지만 오늘 이 최권한대행의 발언을 한번 보면요. 한덕수 체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한 체제에서 여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총리와 다른 선택을 하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또 탄핵 카드를 꺼내들 수 있겠네요.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권한대행의 체제까지 배제할 수 없는 건데요. 다음 순번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데 민주당 내에선 개인 의견을 전제로 국무위원 줄 탄핵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만약 된다면 저는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내각 총사퇴 수준의 국무위원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5명의 국무위원을 추가로 탄핵하면 국무회의 심의 정족수 11명을 채우지 못해서 국무회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주요 정책 실행을 못하는 건 물론이고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어렵습니다. 네. 1월 1일 이후 이 쟁점이었던 쌍특검법도 자동으로 공포가 되는 거죠. 네. 다만 이렇게 마비가 되면 헌법재판관 임명, 이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달리 우회로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고심할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이 경우 국정마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섣불리 꺼내기 힘든 카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참 오늘 탄핵 소추 읽을 때 보니까 국회의원 192명이 참석해서 192명이 찬성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김상욱 그리고 조경태 두 의원이 들어가서 찬성한다고 했잖아요.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194표가 4명. 나와야 하는 건데 민주당에서 미국에 출장 간 김문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범야권에선 191표가 그렇죠. 나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만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당초 한 총리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이던 김상욱 의원은 네.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바꿨군요. 지금까지 이호정 기자와 뉴스 추적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